김영재 교수의 이톡. 예, 부산대 이제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톡 이 시간에 우리가 경제를 배워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제목을 주가의 선행성과 금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좀 말이 좀 생소하죠. 예, 어렵습니다. 이게 또 요즘에는 이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추세랑 또 많이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 미국이 작년에는 굉장히 그냥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지난 2월 초에는 금리를 0.25% 소폭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또 활기를 띠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금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금리와 주가의 관계, 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가 아마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가중화되어지면서 미국의 통화당국이 급격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0.75%포인트를 무려 4번씩이나 올렸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각국의 통화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환율로 볼 때는 이제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예. 고환율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상당히 선전했던 주식 가격도 크게 떨어지게 되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 그래서 금리의 상승은 주가의 하락, 나아가서는 이제 경기를 위축시키게 되는데, 네. 자, 금리가 무엇인가? 짧게 생각해 보면은 소비자의 경우에서는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어떤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보상. 보상이다. 네네. 그러니까 금리를 현재 소비 대신에 미래 소비를 하게 될 때 보상을 좀 해달라. 예. 기다림에 대한 보상.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일종의 투자 비용이 되는 것이죠. 예. 투자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되니까 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또 이자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동시에 또 주식의 가격은 이제 주가인데요.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화한 것이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 근데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할인율을 해줘야 됩니다. 요 할인해 주는 게 또 금리 역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투자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화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초래하는 반비례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가 진짜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주가는 오히려 또 올랐고.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려고 네. 합니다. 예, 2020년 같으면은 이제 벌써 3년 지났습니까? 네. 예, 초반에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으로 확산되어지고 예.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 생산 활동이 중단되어져 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위축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죠. 이제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매우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 플러스 통화 팽창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돈을 풀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재정적으로 돈을 풀기도 하고 통화 당국에서 이제 금리를 낮추어서 또 통화가 증가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금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초기에는 주가가 또 폭락했습니다. 네. 경제가 엉망이다. 네. 생산 활동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시중에 어떻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네. 예. 재정 확대라든지 통화 팽창으로서 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이라 그럽니다. 네.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이 하락했던 주식 가격이 오히려 반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률은 중국 빼고는 다 많이 났습니다. 네. 근데 주식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네.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져서 주식의 가격이 실물하고는 서로 다른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동성이 증가됨으로써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반비례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지난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또 금리가 주가가 또 반을- 떨어졌죠. 네. 그렇죠. 네. 지난해는 이제 거꾸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가 매우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올라가게 되니까 그 올라가게 되고요. 동시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나타나는 게 꼭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음. 그 이중적인 겁니다. 예. 정책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전쟁으로 물가가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더더욱 빠르게 올라가게 되니까 그 주식의 가격이 특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라 하죠. 연초에는 거의 그 코스피 지수가 한 3,000포인트 근처였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근데 연말에 가보면은 무려 753포인트가 떨어진 2,236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네.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역시 이제 주가와 금리가 반비례 관계다. 예. 그러니까 2020년도 그렇고 그 지난해 22년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그렇죠. 야, 이게 이제 맞습니다. 실물로 넘어오는구나. 예. 경제 위기가 실물로 넘어오는구나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예, 투자자가 이제 굉장히 그냥 패닉셀을 해버리고 맞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 새에 갑자기 올라가는 네. 안전돼 버렸죠.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던 그렇죠. 정말 투자 한 2-30년 투자하셨던 분들도 야 이거 생전 처음 겪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 예. 변수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 결국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선행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 요인, 변동 요인이 이제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선행성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2월 초죠. 그 지난 주에 이제 미국 통화당국이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0.25% 포인트라고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죠.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금리 인상 폭인데요. 이렇게 그 올리면서 그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높지만은 상승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네, 네. 그 현재 상태는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렸었고 경제도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네. 왜 그럴까? 이제 그런 문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리도 올리고 경제도 안 좋은데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오늘의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예, 예, 예. 이것을 우리는 주가의 선행성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주식의 가격은 그 이론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랍니다. 본질적인 가치죠. 네네. 이게 의존하게 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현재 가치, 나머지 하나는 기업의 미래 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 손치더라도 미래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식의 오늘의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따라서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기업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로 오늘의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걸 우리는 선행성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 교수님 저는 이제 주식 투자도 안 하고 경제를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들은 걸 정리를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원래 이제 대체적으로 주가는 내려가고 예,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예.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변동을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가 높지만 주가가 약간 오르고 있는 거는 미래에 잘 될 거다 하는 그렇죠. 요 기대 맞습니다. 때문이다 이 말씀이시지. 그게 바로 선행성이라 그러죠. 예. 그 기대감이 예.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한번 올릴 때마다 0.75씩 올리다가 예, 0.25 올린 거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한 거죠. 네. 감사한 거죠. 고맙다. 예, 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표현했죠. 인플레이션 대신에 디스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의 폭이 낮아진다 이거지. 네. 물가는 올라가지만. 네. 예, 이 진짜 경제는 심리라는데 맞습니다. 정말 심리 게임인 것 예.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은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하는데 이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주요한 결정 요인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뭐 종합적인
내용들이 네네. 많죠. 예, 그 미국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 네. 또 하나는 고용 수준입니다. 음.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예, 물가 상승률 수준도 좀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고용이 기대 이상으로 매우 강하다 이거지. 네. 네. 이 말은 앞으로 추가로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 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상 폭이 0.5나 0.75가 아니고 0.25%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지난 2009년 10년이죠. 그 당시 이제 벤 브랑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기이죠. 네. 벤 브랑키 이분은 금리를 0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예, 이게 헬리콥터 밴 아닙니까? 그렇죠. 특정 부문에 돈을 그냥 이렇게 공급을 네네네. 했었죠. 예, 예. 그때 내세운 것이 아직 고용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요걸 매우 강조했습니다. 네. 고용은 무엇입니까? 생존 수단입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했을 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죠. 저 물가 안정 뭐 또 있지만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네, 네. 그 사실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았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의 100%가 네. 넘었었고요. 예. 또 그 최근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가 경제 규모의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것이고요. 또 강원도 레골랜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면 그 부동산 관련 PF 대출이 또 네. 많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그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는 게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예. 요거는 외환 시장에 또 교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진정시켜야 되고 또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걸 또 부양을 해야 되고 근데 예. 과열이 되면 또 안 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변수들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또 가계 부채 같은 거 이런 건 폭탄이니까 또 터지면 안 되고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같은 거는 좀 어떻게 기조를 유지해야 될지요?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사회자 말씀처럼 이제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정책이 많은데 그 최근에 이제 토마스 스왑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네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대외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어지면은 외환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사실 그 국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가계 부채도 큰 문제지만 네네네. 이 소상인 자영업자 업종은 경기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네. 만약 여기에 파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제조업 자영업자들 다 없어져 버리니까 예. 경기 네. 자체가 바로 경제 죽을 자체가 테니까. 바로 이렇게 네, 추락하게 네. 되고 네. 실업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일종의 중소기업 특별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네. 이걸 좀 활용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이 단순히 금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 안정을 위한 제도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지원 정책을 보면은 어쨌든 빚을 내라는 게 많아서 예. 좀 저금리로 빌려주겠다고 결국 빌리는 거라서 예. 너무 부담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금리 말고도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주식 시장에 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금리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네네. 예,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게 이제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그 소규모 개방 경제의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 저는 미국의 금리 수준, 예. 통화 정책 방향이 제1의 핵심 변수고요. 금년에도 저는 두 번째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입니다. 네. 리오프닝이라 그러죠. 네네네.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저리 인접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이제 드디어 그 경제를 재개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거고 이 세 번째는 그 전쟁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 꼭 1년이 되어 가는데요. 네네. 정말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대립이죠.
이게 뭐 최근 2년간 보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고 글로벌 공감망이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제 안보란 측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할 게 많은데 맞습니다. 이 두 나라가 부딪히는 와중에 네. 또 예. 아유 골치 아픕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또 경제